많은 이들이 나이가 들어 혼자가 되는 것을 외로움의 깊은 우물로 여깁니다. 하지만 이는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 바람에 따라 혼자 흘러가도 여전히 그 아름다움을 잃지 않는 것처럼 혼자인 삶 또한 그 자체로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지닌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60대 이상의 여성분들은 혼자가 되었을 때 마치 오랜 겨울잠에서 깨어난 숲속의 생명들처럼 활기를 되찾고 자신만의 행복 지수가 수직 상승한다고 합니다. 이는 마치 봄바람이 살랑이며 새로운 생명을 깨우는 것과 같이 자신의 삶의 새로운 시작과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이죠. 자녀의 유무와 무관하게 노년의 행복은 자신의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옛말에 꽃 한 송이로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부유함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조금의 욕망을 비우고 자신의 삶을 담담히 바라볼 때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다 함께 모여 사는 것이 일반적인 가치였지만 지금은 스스로의 삶을 영위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으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한 그루의 나무가 스스로 뿌리를 내리고 자신만의 공간에서 자라나듯 우리 각자도 자신의 삶 속에서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혼자만의 길을 걷는 것이 외롭고 이기적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는 마치 밤하늘의 별들이 혼자 빛나고 있음에도 때때로 쓸쓸해 보일 수 있지만 그 별들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밤하늘을 이루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도 마음의 평화를 찾고 자신을 온전히 이해할 때 비로소 타인과의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리는 갈대가 자신의 방향을 잃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것처럼 자신만의 중심을 잃지 않고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인에게 무조건 잘하려 애쓰기보다는 진심으로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삶이란 마치 한 권의 책과 같습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길 때마다 다양한 이야기가 펼쳐지죠. 어떤 이는 그 책의 주인공으로서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이른을 맞추려 했으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본질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바로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지 타인의 인정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홀로 서 있는 나무와 같다면 그 나무가 자신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자신만의 가지와 잎을 키우며 결국 자신만의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상대방과의 관계에서는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대와 대가 없이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행동은 심지어 상대방의 반응이 시큰둥하더라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만족감을 줄 것입니다. 이는 마치 햇빛 아래 자라는 나무가 자신의 그림자에 연연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로 도전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고독 속에서도 의미 있는 도전을 하는 사람은 마치 별빛 가운데서도 빛나는 달과 같이 자신만의 빛을 발합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며 중요한 것은 얼마나 자신의 삶을 가치 있고 아름답게 꾸려나가는가입니다. 마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 삶의 겨울을 지나 봄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세 번째로 모든 이의 인정을 구하지 않습니다. 마치 바람이 불 때 흔들리지 않는 깊은 뿌리를 가진 나무처럼 자신의 가치와 존재를 스스로 인정하고 타인으로부터의 인정에 연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걷는 사람은 마치 바다가 자신의 파도를 스스로 만들어내듯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네 번째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고독을 즐기는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에 내적 성찰과 취미 등을 통해 외적 성취를 이루어냅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자신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내면을 바라보고 성찰하기 때문에 내적으로 성숙해집니다. 외적으로는 취미나 공부 등을 하면서 자기 개발을 합니다. 내적으로 단단해지고 외적으로 성취를 이루니 자연스럽게 자존감이 상승합니다.
자존감 상승은 자신감으로 이어져 여유 있는 마음이 듭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은 안정감이 자기 안에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유 있는 마음은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일이 잘못되거나 실패할 확률도 줄어들게 됩니다. 작은 일, 큰일 할 것 없이 성공하는 횟수가 늘어나고 자신감, 자존감이 상승하는 선순환이 발생합니다. 이런 선순환은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하여 삶 자체가 긍정적으로 흘러갑니다. 설사 실패를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긍정적인 것을 발견하고 다시 일어섭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극복해냈으니 다시 자신감 상승의 선순환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지난 세대에는 인생의 절정이 45세였지만 앞으로는 75세가 될 것입니다. 흔히 100세 시대라고 하죠. 인생을 한 번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사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현재의 생활에 급급한 나머지 갑자기 주어진 길고 긴 인생 후반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주어진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면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나중에 주어질 인생 후반전을 맞아 여러분을 몹시 어리둥절하게 하고 더욱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노후가 비참해지지 않으려면 나 자신을 믿고 사소한 것이라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부터 가지는 것이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자세입니다. 다섯 번째는 자신의 시간을 관리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언제 일어나서 어떤 시간에 무엇을 할지가 명확합니다. 혼자 잘 지내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하루의 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따라 실천합니다. 스스로의 시간을 즐기고 자유롭게 자신의 일정을 잘 관리하며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합니다. 자신의 성장을 위해 운동도 하고 마음도 관리하며 책도 읽습니다. 남는 여가 시간에는 다양한 활동을 즐기면서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나가기도 합니다. 취미 동호회나 다양한 모임에 참여하여 자신의 관심사를 공유하고 새로운 친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혼자 잘 지낸다고 해서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와 장소에 따라서 사람들과 잘 어울립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자립심을 강화할 수 있으며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내가 무엇을 했을 때 행복감을 느끼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책 읽기, 요리하기, 운동하기 등 자신만의 관심사를 즐기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통해 자신에게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스트레스를 푸는 효과도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목표로 한 것을 차근차근 이루어갑니다. 나이가 들어 무언가를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안겨줍니다. 그러나 고독을 즐기는 사람들은 평소 꾸준한 내적 성찰을 통해 내면의 힘을 키우고 자기 확신을 얻습니다. 이러한 내적 힘은 나이에 상관없이 두려움 없이 원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은 나이 들어서도 혼자 잘 지내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것이 인간관계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허무하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오랜 세월 친구들의 경조사를 챙기고 부르면 나가던 사람이 정작 자신이 어려울 때는 친구들의 코빼기도 볼 수 없다는 배신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직장을 잃거나 사업이 망했을 때 외면당한 사람들은 차가운 현실을 실감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쌓아온 인연과 추억 때문에 이러한 관계를 끊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혼자 사는 것이 오히려 편하고 즐겁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람으로 인한 실망과 갈등이 적으니 스트레스도 줄어듭니다. 인간관계에 집착하지 않자 오히려 더 만족스러운 인간관계가 형성됩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혼자 사는 노인에 대한 시선도 외로움과 쓸쓸함에서 벗어나 편해 보인다는 인식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혼자서도 잘 지낸다는 것은 남에게 의지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스스로에 대한 멘탈이 매우 강하다는 증거입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은 인간관계도 건강합니다. 반면 혼자서도 잘 지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타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며
다양한 인간관계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다고 말하지만 사실 외로움이 힘든 인간관계를 자초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외로움을 피하려 할수록 더 휘둘리고 약해지기 쉽습니다. 구체적이고 독립적인 한 인간으로서 삶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혼자만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말씀드린 5가지를 실천하여 나의 행복을 남에게 의존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식과 며느리와 함께 살면서 매일같이 온갖 구박을 견디다 결국 고향으로 내려와 홀로 서기를 시작하신 70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노후에 비참해지지 않기 위해 오늘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의 지침이 되길 바랍니다. 할머니는 남편과 슬하에 5남매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어부였던 남편은 배를 타고 나갔다가 사고를 당해 뇌사 상태로 식물인간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살림만 하던 주부였으나 갑자기 가장이 되어 남편 병원비와 어린 5남매를 돌봐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수산시장에 가서 생선을 다듬고 시간이 나면 다른 식당에 가서 설거지를 하며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장남은 운동을 잘해서 학교 선생님은 운동선수가 되길 바랐지만 집안 형편을 아는 착한 아들은 자신의 꿈을 접었습니다. 자식을 밀어주지 못하는 엄마의 마음을 알았는지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괜찮아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계속 운동을 하겠다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죠. 나는 그냥 빨리 졸업해서 동생들을 키우는 게 목표예요. 아빠 병원비도 내가 벌어서 낼게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요. 그래야 엄마를 도울 수 있잖아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프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장남이 너무 든든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 엄마가 많이 미안해. 그러나 아들은 오히려 엄마를 안심시켰습니다. 사람마다 사정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나한테 미안해하지 마세요. 내가 얼른 졸업해서 엄마가 덜 힘들게 해줄게요. 동생들도 내가 챙길 거예요. 알겠죠? 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인근 공장에 취업했습니다. 그리고 번 돈을 어머니에게 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도 약간은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약속을 지켜주는 아들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내가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우리 집 형편이 많이 나아졌어요. 엄마도 이제 잠자는 시간이 늘었어요. 내가 없었다면 엄마는 동생들을 데리고 길거리에서 살았어야 했을 거예요. 엄마가 이제 부담이 덜 되니까 너무 기뻐요. 나도 내가 돈을 벌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할머니는 동생들을 위해 희생하며 돈을 버는 장남을 보며 마음이 아프면서도 참 대견했고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서로에게 기대며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한 가지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엄마, 나 만나는 여자가 생겼어요. 아마 조만간 이 사람이랑 결혼할 것 같아요. 우리 동네 근처 도시에 사는 여자인데 내가 일하면서 오며 가며 만나게 됐어요. 어리지만 예쁘고 착해서 이런 사람이라면 결혼해도 되겠다 싶더라고요. 곧장 자신의 며느리가 될 여인을 집으로 맞아들였을 때 첫 만남부터 그녀를 따뜻하게 챙겨주셨습니다. 그 며느리는 첫인상에서는 마치 봄의 꽃처럼 화사하고 순수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결혼의 꽃이 지나가자 그녀는 마치 계절이 바뀌듯 변화하였습니다. 남편이 곁에 있을 때는 사랑스러운 봄바람처럼 행동하였지만 남편이 자리를 비우면 마치 겨울처럼 차갑고 무관심한 모습으로 돌변하였습니다. 할머니는 이러한 변화를 눈치채고도 그녀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다른 이에게 전달하는 것을 가장 큰 두려움으로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흘러 가정의 기둥이었던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도 모두 자리를 잡으며 할머니는 혼자만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장남이 같이 살 것을 제안했지만 할머니는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그분의 마음속에는 과거의 아픈 기억과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느낄 수 있는 미묘한 긴장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할머니를 설득했습니다.
마치 물이 바위를 깎는 듯 그녀의 진심 어린 마음이 할머니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모아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결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시작은 할머니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며느리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고 할머니는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결혼 전에는 살가운 사람이었던 며느리가 돌변하여 마치 다른 사람처럼 할머니를 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화장실 청소 제대로 하신 거예요. 물때가 다 안 지워졌잖아요. 이렇게 말하며 며느리는 친구와의 약속이 있다며 손주를 맡기고 나가버리기 일쑤였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청소부터 음식까지 온갖 일을 시켰습니다. 마치 파출부나 가정부를 대하듯 했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운 노인네와 같이 살아주는 것이 고마워서 할머니도 청소며 빨래며 나서서 했지만 며느리의 행동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사망 보험금과 할머니의 재산으로 아들 부부는 서울의 대단지 고급 아파트로 이사했지만 할머니는 그 혜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살면서 가장 힘들 때 힘이 되어준 이는 장남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가족을 위해 희생해준 장남에게 평생 미안한 마음뿐이라 며느리에게 싫은 소리를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손자를 키우며 힘든 일은 모두 할머니에게 시켰습니다. 손주를 유치원에 보내는 것도 데리고 오는 것도 할머니 몫이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언니, 우리 엄마가 언니한테 어떻게 했는데 언니가 우리 엄마한테 이러면 안 되죠. 어느 날 보다 못한 할머니의 딸이 며느리에게 따졌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때부터 더 심사가 뒤틀렸는지 이제는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늙었으면 조용히 산속에나 있지. 요양원은 괜히 있나? 그런 데서 요양하면서 살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할머니가 들으라는 듯이 크게 혼잣말을 하거나 심지어 할머니가 집에 있는 것까지 눈치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일이 많아 회사에서 밤늦게까지 일했기 때문에 할머니는 집에 있는 것 자체가 지옥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할머니가 대꾸하지 않자 며느리는 약이 바짝 올라 할머니 옆에 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늙으면 그냥 죽는 게 자식들을 위하는 건데 어머님은 그것도 모르세요? 하긴 모르니까 이렇게 자식 집에서 얹혀 살지. 이러한 며느리의 표독한 모습에 할머니는 이제 경기까지 났습니다. 자다가도 환청이 들리고 꿈에서도 며느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주를 보던 할머니가 다리를 헛디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왼쪽 발목과 무릎 그리고 골반뼈가 아파서 한동안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집안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며느리의 구박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할머니는 속이 상해 혼자서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며느리의 실체를 자식들에게 알려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날부터 장남이 사준 핸드폰으로 며느리의 막말을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대꾸 없이 녹음을 이어갔고 한 달 뒤 아들에게 자식들을 모두 불러 모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장남의 아파트에 자식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할머니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내가 해준 게 없어서 그동안 참아왔는데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저 못된 것이 평소에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똑똑히 들어라. 그리고 할머니는 핸드폰에 녹음된 며느리의 막말을 틀었습니다. 노인네가 너무 오래 사는 것도 가족들한테 민폐인 거 알아요. 적당히 살다가 죽는 게 자식들을 위한 길이라는 거 꼭 명심하세요. 나 같으면 그냥 스스로 요양병원으로 걸어서 들어가고 말지. 이렇게 며느리한테 병수발 들게 하는 거 미안하지도 않아요. 며느리의 잔혹한 폭언이 거실에 울려 퍼졌고 핸드폰에 녹음된 며느리의 음성이 끝나고도 거실에는 한동안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자식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효심이 깊었던 장남은 아내가 평소에 워낙 다른 사람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당혹을 넘어 큰 충격에 빠졌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오빠, 당장 저 여자랑 이혼해. 집도 팔아서 엄마한테 받은 돈 다 돌려주고. 여자는 여자들 안다고 진작부터 눈치채고 있었어. 딸들이 일제히 난리를 쳤습니다. 엄마 돈 안 돌려주면 가만 안 있을 거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며느리는 눈치를 챘는지 이미 친정으로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딸들이 친정을 찾아가 뒤집어 엎겠다고 하자 할머니가 겨우 말렸습니다. 평소 딸들이 엄마를 모시고 살아주는 것이 고마워서 며느리에게 조금씩 쥐어준 돈만 해도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 눈치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장남은 두 얼굴의 아내와 대판 싸웠고 끝내 이혼 수순을 밟았습니다. 장남은 너무 충격을 받아 이혼 의지가 완고했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 사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고 합니다. 물론 고향에 내려오니 남편 생각도 나고 공허한 기분이 들 때도 있지만 며느리와 함께했던 그 지옥 같은 날들을 생각하면 이렇게 남의 눈치 안 보고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음에 감사함을 느낀다고 하십니다. 노년에 혼자 지낸다고 해서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노년에 혼자라는 것은 인간관계에 연연하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함께 알아본 이 빛나는 지혜들이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는 지혜였기를 바랍니다. 노후의 빛나는 지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